안녕하세요. 박강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다음 회차 프리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성분이시고요. 예전에 벌써 임플란트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어디가 비어있나? 오른쪽 위에가 비어있죠? 그런데 다른 치아들도 보면요. 다른 임플란트들도 보면 이거 여러 탈이 많이 나 있구나 느끼실 거예요. 10번 때 17번은 비교적 괜찮고요. 16번, 15번, 14번. 14번 임플란트는 일단은 각도가 좀 잘못됐죠. 너무 기울어져 있기도 하고 이미 거의 루트 에이펙스까지 본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은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제작이 필요하니까 그냥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10번 때 14, 5, 6번을 먼저 하기를 원하셨어요. 보시면 5번 위치에 보면 이미 예전에 본 그래프트가 좀 된 것 같은 그런 흐름이 보이시죠? 그리고 16번은 본이 조금 사이너스 하방에 본이 조금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임상 상태를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전 이제 앞에서 본 사진인데 벌써 11번, 12번 그리고 22번 진지발 리세션이 많이 와 있죠. 벌써 본 로스가 많이 와 있습니다. 이미 이것이 처음부터 이랬는지 아니면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본 로스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렇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은요, 임플란트의 포지션이죠. 포지션이 잘못되면 특히 전치부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디어트로 했던 딜레이드로 했던 그것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라이브 서저리 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전치부는 링괄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발치되고 나면 아주 얇은 레비알 본이 결국은 다 흡수된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일어날 거다 하는 걸 예측하면서 시술을 해줘야 되겠죠. 측면에서 보면 특히 11번 쪽에 디프레션이 된 게 보이시고요. 반대쪽 측면에서 보시면 참 그러시죠. 이게 한 몇 년 전에 한 4년, 5년 전에 하셨대요. 근데 그 정도에서 이런 결과가 생긴다면 저는 참 슬플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그렇죠? 14번은 크라운을 제거하고 본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미 크라운이 이렇게 벗겨져 있고 보시면 디프레션이 많이 생겨 있죠. 다시 우리가 파노라마에서 한번 보시면요, 어떤 시술을 해야 될까요? 14번은 당연히 제거하겠죠. 제거할 것이고, 그렇지만 13번에 디스탈 쪽으로 본이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 플랫폼을 너무 깊이 식립해도 그렇고 또 너무 올리자니 우리 보온 때문에 부담이 되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 어떤 치료를 하실까요? 저 같으면 15번의 본 레벨 그리고 13번 디스탈의 본 레벨 이 두 개의 차이를 적당히 컴펜세이션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라이브 서저리 때 제가 크레스탈 어프로치로 사이너스 하려고 했는데 환자분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못 했죠. 그래서 지금 16번 부분은 크레스탈 어프로치 미카 키트를 사용해서 크레스탈 어프로치 본 그래프트를 하면서 식립하겠습니다. 어쨌건 이 전체적인 디프레션도 있지만 이 자연치와의 사이에 이런 굉장히 큰 본 디스크램퍼싱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안쪽으로 많이 꺼져 있죠? 이런 것을 어떻게 다시 리빌드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함께 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라이브 서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맥가이버
그렇지. 네. 따라오지 마시고요. 조금만 담으시고. 잡아줄까요? 끝을 잡고, 네. 네. 이렇게 빼주시고요. 됐습니다. 이리게이션 한번 할까요? CT에서 보면 높이가 충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기 K9 뒤쪽에 있는 본 레벨하고 그 뒤쪽에 리치의 레벨이 다르겠죠. 이러면 높이를 어디다 갖다 맞춰야 될 건가가 좀 고민이 됩니다. 손 하나 깔아놓으면
젤 임플란트 했을 때 이쪽 슬롭도 생겨 있죠. 본 레벨 차이가 많고 여기 옛날에 본그랩 다신 자리가 있어. 이것도 본론 조리시고요. 이리게이션. 잠깐만, 자, 물입니다. 자, 아시고요. 좀 더. 조금만 다 물어볼까요? 네, 좋아요. 그대로. 여기 옛날에 했던 이 동그래프트가 본이 잘 안 돼 있죠. 본이 못 써요. 그냥 석션했습니다. 자, 뒤쪽에 우선 미카부터 할게요. 뒤쪽에 남아있는 본은 4.5mm에요. 이렇게 4.5하고 리치가 넓기 때문에 그냥 봉그래프트 없는 사이너스 엘리베이션 하기 여기 4.5 그리고 와이드 가네 이리게이션 확인. 오른쪽에 열렸어요. 그렇죠? 오케이. 4.5mm니까요. 4mm 정도면 이렇게 넘어가죠. 다음에 4mm 주시고요. 이렇게 4mm 탭을 가지고 다음 드릴 아니 말고 드릴을 네 드릴하고 4mm 계속 하게. 다음에 쓸 거예요. 다음들 혹시 4 정도 하고 그 다음들 다음 드릴을 해주세요. 네. 그렇죠. 이제 5mm 할게요. 요거만 스타프만 이제 5mm로 바꿉니다. 다음 6mm. 이 정도에서 이게 패스가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사이너스가 지나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와이드닝, 이대로 6mm에서 와이드닝 합니다. 다음 드릴. 이렇게 댄서버처럼 이 본을 밀어 올리는 그런 역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얼마예요? 3.9. 3.9. 얼마? 4.3. 본데니티가 거의 D4에 가깝습니다. 그죠? 한 번 더? 4.3? 자, 4.3이니까요. 4.4 해도 되고 4.8 해도 되는데요. 4.8로 하겠습니다. 4.8에 7 주세요. 48에 7 주세요. 동그랩도 없이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마 오토지너스 동그랩트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50N 좋습니다. 렌치 아주 잘 됐습니다. 첫 번째 됐고요. 그 다음 앞쪽에 2개 하겠습니다. 제일 앞쪽은 13mm 하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mm 하이트가 왼쪽으로 약간만 주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선번 디스탈고 이 갭을 처리해 줘야 되겠습니다. 좀 다시 물이 나옵니다. 익스텐전, 드릴 익스텐전이 있어야겠습니다. 크게 해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물이 너무 많이 나오죠? 금방 될 끓이 조금만 하겠습니다. 물은 뱉어내지 마시고 살짝 머금고 계세요.
머금고 계시면 빼드릴게요. 얼마예요? 3.3? 본 덴시티가 뒤쪽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다음 3.6? 3.9? 네.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길이를 한번 볼까요? 독칼 쪽에 보시면 다시 이쪽으로 약간만 조금만 담으러 보실까? 아니, 고개는 바로 하시 그대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석션 드릴 옆에 석션 본에 약간만 왼쪽으로 해주시고요. 본의 높이 차이가 링괄 쪽은 이 정도인데 링괄 바깥쪽은 한 4mm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여기는 BD 커프에 74 주시고요. 4.1에 74. 그 뒤에 거는요. 72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72요. 네, 4.1에 74, 4.1에 72. 이렇게 본의 높이가 다를 때 플랫폼 위치는 똑같이 하면서 여기 디팩을 쉽게 극복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하면 아마도 이 몸도 패든 프라타이티스에서 거의 안 생길 겁니다. 오케이. 나중에 보철은요, 4번 하나 따로 하고요. 네. 뒤에 5번, 6번은 브릿지 하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4.1에 74입니다. 그죠? 4mm 커프 아시고 7mm thread. 다음 72. 조금 이렇게 렌치가 적셔. 잡아주실래요? 오케이. 조금만 담으러 볼까요?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고.
버퍼 2mm 아주 센 본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자, 힐링 스캔 힐링 주시고요. 74로 하겠습니다. 아니 5에 7 스캔 힐링 어바트먼트 O6 볼륨 X 네? 볼륨이 사이즈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제일 작은 사이즈 주면 되겠습니다. 하시고요. 뒤쪽은 괜찮고요. 앞쪽만 하면 되니까. 이제 위치가 꺼져 있으니까요. 잇몸을 자꾸 이제 도톰하게 만들어줘야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주시면 돼요. 하고요. 조금만 다물어 보실까요? 네, 그럼 좋습니다. 그대로. 오케이. 됐습니다. 그대로 티슈 포셉과 블레이드 좀 주세요. 플라터 쪽에 진주배가 좀 비우되어 있어서 약간만 트리밍 할게요. 약간만 아실까요? 좋죠. 실컷 만들어주세요.
로딩은 4주에 하겠습니다. 로딩 4주요? 약은 3일, 5일? 네? 며칠 나갈까요, 약은? 3일? 예. 불과 3일. 약은 3일 내주시면 템포러리는 약 한 8주 정도 사용하겠습니다. 네. 로딩은 빨리 5cm씩 금방 되겠지만 소프티슈가 다 힐링 되려면 한 12주 정도 있어야 되니까요. 만약에 이것을 GBR 만약에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도 기다리는 시간만 3개월 될 거죠. 마지막입니다. 오케이. 그것을 셀라인 접으세요. 위아래로 아 해보시고
아지트를 못 들으면 되게 후회할 거다. 너무 자신감이 넘치나요? 이 행운을 저만 누릴 수는 없습니다. 돈이랑 시간이 아깝지 않은 강의 충분한 수기를 갖추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절대 후회하지 않고 같이 가는 길이 항상 즐겁고 연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어떤 임상의 경지에 오를 수 있게 되리라. 한번 멋진 임플란트 코스가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수술은 비교적 간단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실패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나니까 그 필드가 그렇게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죠. 뒤쪽에 있는 사이너스, 인터널 사이너스 보온 그래프트 했던 그 부위가 조금 관심이 있었고, 발치한 곳은 임플란트를 제거한 곳은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루이스 앤더슨 선생님, BD 다이아메터 어떤 걸 사용했느냐 얘기했는데요. 16번은 4.8에 7mm 그냥 레귤라 BD를 썼고요. 앞쪽은 BD 커프 72, 그리고 14번은 BD 커프 74. 왜냐하면 그쪽은 본 디펙이 있었기 때문에 74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드릴 스타프는 지금 남아있는 본이 약 4mm 정도였죠. 4mm 정도였기 때문에 첫 번째 시작할 때 4mm 스타프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드릴까지든 4mm 드릴 스타프를 가지고 계속 하고요. 3.3mm에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5mm 스타퍼, 6mm 스타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홀이 딱 열릴 때까지 그렇게 사이너스 플로어가 딱 열리는 느낌이 들 때까지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면 됩니다. 지금은 아마 4, 5, 6까지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희림 선생님, 이번 식립에서 최종 식립 토크를 알려주세요. 뒤쪽에 4.8mm, 4.8에 7mm 토크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한 50, 60, 7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앞쪽에도 다들 다 좋은 인서션 토크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그 일반적인 임플란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우수한 인서션 토크가 얻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처럼 몇 달 정도 기다릴까요? 사실은 지금 보면요, 인터널 사이너스 보온 그래프트가 약 3mm 정도 됐죠. 원래 4mm 정도 있었으니까, 그 정도에서, 토크가 아주 많이 나왔고, 뒤쪽은 본이 충분히 넓고 이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4주나 6주 이상은 기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4주 정도 지나고 나면 아마 스캔하고 템포럴리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세인티레이션 전부 다 나사 파트가 거의 다 건강한 본 속으로 다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도라면 4주 정도 후에 보철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가젠 차이나에서 주신 거요. 12번 장근 팔라탈 사이드 골벽 완전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식립 위치가 너무 팔라탈 사이드이면 임플란트 팔라탈 사이드 골벽이 접촉이 없고 라비알 간극 본 파티클을 놓고 초기 안정성은 20N 미만 힐링 아파트먼트 장착해서 골 결합과 장기 안정성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상황을 이야기가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12번에서 이렇게 루트 레스트가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발치하고
팔라탈 쪽으로 식립을 했는데 팔라탈 쪽 월이 본이 너무 많이 안 남아 있고 뭐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초기 고정성이 20뉴턴 미만이라면 이것은 충분히 기다려 줘야 되겠죠. 대개는 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12주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주 후에 ISQ를 한번 측정해 보시면 훨씬 더 그 타이밍을 잘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빨리 본 리졸루션이 돼서 오센트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한 뭐 10주, 8주, 10주에도 템포러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개 12주 안에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조이스 D4본인 경우에 immediate loading이 필요한가요? temporary prosthetics out of bite. D4분에서 특히 싱글이라면 이게 충분한 초기 고정과 이렇게 ISQ 수치가 잡히지 않으면요, immediate loading은 뭐 하지 않는 것이 맞겠죠. 특히 편적인 경우에는, 풀마우스인 경우에는 우리가 크로스 아치 스타빌리제이션 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어떻게 다른 그냥 편적 한 개, 두 개, 세 개짜리 임플란트보다는 더 예후가 더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기다리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디어트는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진 선생님, 아리와 BD 커프 유저입니다. 원장님 라이브 서저리와 저술화진 전치부 임플란트 책도 잘 보고 있습니다. 책과 라이브 서저리 케이스에서 보면 전치부에 아리 직경 4.0, 커프 6mm를 자주 식립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BDC, NC 3.7을 선택해 쓸 수도 있겠다 싶었고요. 측방력이 가해질 수 있는 전치부 특성상 인터널 타입이 익스터널 커넥션에 가지는 유리함, 그리고 본 레벨 임플란트가 가지는 서브진지버 컨투어 통한 친미적인 보철이 가능한 측면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알이 476이라고 주로 말씀드렸죠. 4mm 다이아메터에 7mm 나사, 6mm 커프 있는 476을 주로 쓰는데 476 대신에 BD 커프 3.7에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겠느냐. 3.7 괜찮습니다. 3.7은 커프가 6까지 있죠. 그래서 어지간한 전치부는 우리가 커버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널 커넥션을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3.7을 쓰시면 되는데요. 역시 이 BDC도 일반적인 임플란트처럼 제일 위쪽이 크죠. 3.7mm니까요. 우리가 아리인 경우에는 3.2mm이죠. 3.2mm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크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널 커넥션의 장점이 있고요. 익스터널 커넥션처럼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본 레벨이죠. 같은 본 레벨이 하지만 우리가 인터널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뭐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Do Your Best님, 초기 고정 여부로 적시 로딩 여부를 판단하시나요? 구치부 싱글에서도 가능한지, 안 된다면 몇 개 이상 적시 로딩을 하는지요? 네, 당연히 뭐 이게 초기 고정하고 초기 고정 플러스 ISQ 넘버가 같이 컴바인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옛날 NLH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보면 인서션 토크 45뉴턴, ISQ 75 이상이 되면 싱글인 경우에도 로딩을 해도 된다라고 100% 성공률을 전제로 해서 이제 그런 숫자를 만들어 놨는데요. 싱글에서도 가능합니다. 물론 교합 체크하셔야 될 거고요. 이게 가는 임플란트보다는 충분히 다이아메터가 넓은 게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라테럴 포스에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작은 스레드보다는 딥 스레드가 더 좋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컨디션이 무조건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겠죠. 그리고 물론 이 싱글인 경우에는 특히 교합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그냥 CO는 조금 CO는 약간 약한 정도로 갈 수 있겠지만 라테랄에서는 확실하게 익스커전시 교합 컨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2개, 3개 이상 연결된다면 뭐 당연히 좀 더 마이너스 5 하시면 됩니다. 인서션 토크 40, ISQ 70 이 정도면 2개 이상인 경우에 로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상악동 점막이 5mm 이상 보이는 경우에는 그냥 크레스탈로도 잘 올라가나요? 네, 이게 올라가는 정도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위에서
결국은 어태치먼트가 어디에 있는 거죠? 위에 상동 점막이 너무 뚱뚱하게 또 그라듀에이션 티슈처럼 빵빵하게 되어 있다면 잘 안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드릴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 없이 잘 올라갈 겁니다. 다음에 앤드류 선생님, GBR로 단순 컨토리제이션 할 때 이종골 콜라겐 블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종골 콜라겐 블록이라는 것은 아마 지노그래프트에다가, 그죠? 보바인 본에다가 콜라겐 섞여 있는 그 블록을 말씀하시는 거죠. GBRC 합성골보다 이종골 콜라겐이 형태를 잡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이종골을 잘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들은 것 같았어요. 이종골 자체가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컨토리제이션 할 때는요, 일단 콜라겐이 몇 퍼센트 있을까요? 만약 지금 이런 콜라겐, 지노그래프트, 콜라겐 블락, 이렇게 형태가 잡혀 있는 거 있죠. 이게 이 중에서, 지노그래프트가 몇 퍼센트이고, 또 안에 콜라겐이 몇 퍼센트일까요? 근데 이 콜라겐은 금방 없어집니다, 실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형태가 잡히는 것 같지만 이 콜라겐이 금방 흡수돼 버리면 전체적으로는 꺼져버린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잡는 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뒤에 유지될 수 있는 볼륨의 양이 얼마일까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종골 잘 안 사용하는 이유는요, 이 컨토리제이션 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종골은 이렇게 보바인 본을 처리해서 파쇄해가지고 사용하죠. 근데 파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엣지가 약간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해 보면 뾰족하게 되어 있고, 그게 얇은 진지바가 있는 경우에는 진지바를 뚫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글동글한 이렇게 본 매트릭스를 더 좋아합니다. 훨씬 더 안정성이, 소프티슈에 대한 안정성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보바인 본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보바인 본과 믹스된 경우에 이걸 사용하신다면 나중에 이 콜라겐이 다 없어지고 나서도 볼륨이 잘 유지될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온 안 되는 거는 잘 아시죠? 이게 블락이 이게 콜라겐과 만들어서 이렇게 소켓에 패킹하기 좋다 뭐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는 볼륨 유지도 안 되고요, 보온도 안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된 것처럼 엑스레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뼈가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것만 사용하고 위에 차라리 콜라겐을 덮어줘서 이게 흘러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기 편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런 시술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재료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수술이 간단해서 그런지 질문도 되게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새해도 1월 1일이 돼가지고요. 2주간 라이브 서저리가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해피 뉴 이어 하시고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